여러분 혹시 어제 정말 기분 좋게 달리고 나서 오늘 아침 몸이 가벼운데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 라고 생각하며 운동복을 챙겨 입으신 적 있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운동하러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는 잠재적 부상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러너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달리는 순간 우리 몸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근육은 찢어지고 힘줄은 미세하게 갈라지며 신경계는 과부하로 타오릅니다. 진짜 실력이 느는 건 달리기를 멈추고 잠든 그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최신 생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왜 그렇게 제각각인 속도로 회복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근육통이라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회복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신체 항상성을 기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능동적인 재건 공사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초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몸은 참 영리합니다. 한번 겪은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해 원래 상태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죠. 하지만 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스트레스, 즉 달리기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 주인님은 나를 죽이려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만성염증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리 달려도 기량이 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조직의 구조적 실패, 즉 부상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핵심 기전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대사의 대반전입니다. 달리는 동안은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지만 운동 직후 4시간 이내의 단백질 합성률은 평소보다 수십 배 급등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소인 글리코겐의 재충전입니다. 이 저장소가 고갈된 상태로 계속 달리면 우리 몸은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전신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중추 신경계의 리셋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협응력을 잃고 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회로가 타버린 컴퓨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똑같은 속도로 회복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러너들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유독 느려서 우리를 고질적인 통증으로 몰아넣는 5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킬레스건을 포함한 힘줄 조직입니다. 건이 왜 그렇게 안 낫는지 궁금하셨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붉은색이죠? 혈관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힘줄은 하얀색입니다. 혈관이 거의 없는 저혈관성 조직이죠. 근육이 고속도로로 보급품을 받는다면 힘줄은 좁은 골목길로 리어카를 끌고 보급품을 받는 격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힘줄의 콜라겐 섬유가 미세 손상 후 다시 구축되는 데는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걸을 때마다 체중의 몇 배나 되는 부하를 받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염증이 생기면 만성 건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두 번째는 관절 인대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 밧줄 같은 녀석들은 힘줄보다 더 심각합니다. 세포 밀도 자체가 낮고 대사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인대가 한번 손상되어 원래의 질서 정연한 상태로 리모델링 되는 데는 최소 10주에서 12주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러너들은 근육통 좀 없어졌다고 2주에서 3주 만에 다시 강도 높은 훈련에 복귀하죠. 그러면 아직 덜 익은 약한 콜라겐들이 다시 찢어지면서 평생 덜렁거리는 발목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절 연골입니다. 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골은 혈관, 신경, 심지어 림프관도 전혀 없는 완전 무혈관 조직입니다. 영양분을 혈액이 아니라 관절액이 세우며드는 확산 방식으로만 공급받습니다. 한마디로 자가 재생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번 마모되거나 파열된 연골은 원래 매끄러운 조직이 아니라 거친 섬유 연골로 대체되는데 이건 기능적으로 아주 열등합니다. 연골은 회복을 기대하는 부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방하고 보호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족저근막입니다. 발바닥에 아치를 지지하는 이 두꺼운 섬유 조직도 힘줄처럼 피가 잘 안 통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 뼈에 붙는 부위는 혈류 공급이 최악이죠. 우리가 자는 동안 밤새 미세하게 붙여놓은 치유 조직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다시 찍 하고 찢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윈드라스 기전에 의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족저근막을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다섯 번째는 말초 신경입니다.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꽉 조이는 신발은 신경에 물리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경세포의 재생 속도는 하루에 고작 3에서 4mm에 불과합니다.
손상된 경로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밀하기 때문이죠. 신경 회복이 늦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이는 곧 몸의 균형을 잡는 고유 수용성 감각의 저하로 이어져 또 다른 2차 부상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희망이 없을까요? 다행히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엄청난 효자 부위들도 존재합니다. 이 부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훈련 설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골격근입니다. 근육은 신체에서 혈류가 가장 풍부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쏟아져 들어오죠. 특히 2026년 이후의 최신 연구는 대식세포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처를 치우는 청소부가 아니라 신경과 유사한 신호를 직접 전달해 단 몇 초 만에 복구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덕분에 근육은 아주 심한 부하를 받아도 72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강 점막 및 설 조직기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입안은 인체에서 회복이 가장 빠른 곳입니다. 혈관 밀도가 압도적이고 침 속에 포함된 수많은 성장 인자들이 실시간으로 상처를 치유하죠. 러닝 중 구강 호흡으로 점막이 손상되더라도 순식간에 복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혈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죠. 세 번째는 복근 및 종아리 같은 소형 안정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숨을 쉬고 직립보행을 하는 내내 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소형 근육들은 전체 볼륨이 작아 수선에 필요한 자원이 적게 들고 직은 섬유 비중이 높아 대사 부산물을 제거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종아리 근육 자체는 혈류가 매우 좋아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아킬레스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뼈의 기계적 감수성입니다. 뼈 자체가 붙는 건 오래 걸리지만 뼈 세포가 운동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는 감수성의 회복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약 4시간에서 8시간의 짧은 휴식만으로도 뼈 세포는 다시 100%의 반응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무리하게 달리는 것보다 짧은 자극을 주고 몇 시간의 휴식을 두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으로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하는 기저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집이나 찰과상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상피 조직이 형성될 만큼 재생 주기가 짧습니다. 내부 결합 조직들에 비하면 피부의 회복은 그야말로 광속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우리는 부상을 당할까요? 실력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근육과 다른 조직들 사이의 회복 시간차, 즉 이질적 회복 때문입니다. 러닝을 하고 이틀 정도 지나면 근육통이 사라집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지죠? 이때 우리 뇌는 자, 이제 다 나았어. 다시 달려도 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 근육이 당기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무릎 인대는 아직 치유 공정의 30%도 끝내지 못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은 2에서 3일이면 회복되지만 건과 인대는 최소 일주일, 뼈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속도 차이를 무시하고 다시 고강도 훈련을 강행하는 순간 회복되지 않은 약한 고리들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2026년 발표된 줄기세포 연구에 따르면 근육세포가 초기 복구 단계에서 항산화 모드로 전환될 때 고강도 자극을 주면 세포 수준에서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즉 우리가 기분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생리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누워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략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첫째, 운동 후 2시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세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탄수화물과 25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즉시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우유 기반 단백질은 근육 손상 지표인 크레아틴키나 아제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영양 공급이 늦어지면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어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화작용에 늪에 빠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세요. 서파수면, 즉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방출되는 성장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느림보 조직들, 건과 인대의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유일한 천연 수단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하루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시간만이 유일한 리모델링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활동적 회복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완전한 휴식은 때로 근육의 경직을 초래합니다. 아주 낮은 강도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혈액 순환을 촉진해 근육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대사, 부산물을 림프계로 밀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또한 냉온교차 요법이나 압박 의류를 활용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도 부종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식이 좀 바뀌셨나요? 러닝은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파괴와 재건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마차와 같습니다. 달리기가 파괴의 과정이라면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한 재건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훈련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자극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즉 얼마나 과학적으로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육은 금방 회복되지만 여러분의 힘줄과 인대, 뼈는 조금 더 긴 기다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 조직의 속도에 맞춰 치유의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세요. 회복을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부상 없는 지속 가능한 러닝, 그리고 어제보다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달리기를 더욱 과학적이고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모든 휴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뛰면 왜 아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